자, 여러분 드디어 3강, 네, 삼국 그리고 가야 오늘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한 거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제1강 공부했었죠? 그죠? 그럼 일단 저랑 수업을 쫙 한 후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됐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 교재를 잘 이렇게 살펴야 됐었어요. 그리고 교재에 딱 뒤에 선사시대 끝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있죠? 핵심 실전 문제. 맞아요. 그 문제를 잘 이렇게 또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2강 우리 뭐 했었어요? 고조선과 여러 국가. 그죠? 제가 설명하는 걸 쫙 듣고 네, 그때는 막 이렇게 따라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때는 설명을 중심으로 쫙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교재를 펼쳐서 저랑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고조선 그다음에 여러 국가 끝나고 나서 핵심 무슨 문제, 실전 문제 있었죠. 그거를 또 상세하게 이렇게 열심히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개념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되고 기출 문제도 분석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 연습도 되니까 일석삼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이 교재를 잘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3강 삼국과 가야 한번 수업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 이것 보세요. 여러 국가 단계의 그림이 먼저 나오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마한 진한 변화. 이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낙랑군이 살아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자, 이 여러 국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래요, 맞아요. 옥저, 동해, 낙랑군, 부여, 나중에 다 어느 나라한테? 고구려한테, 맞아요. 고구려가 다 병합해버려요. 그리고 마한이 54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의 국가 무슨 국이? 백제국이 마한 54개를 전체 병합해서 이게 결국 뭐가 돼요? 맞아요. 백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진한의 12개의 작은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 무슨 국? 맞아. 사로국이 이 진한을 다 병합해서 무슨 나라? 신라. 그리고 병안에서 어떤 나라가? 가야가 등장한다. 하지만 가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야가 있었어요. 금강가야,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등등. 그래서 이 시대에서 가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국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로? 맞아요, 여러분. 무슨 시대? 삼국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 한번 지도 볼게요,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 고구려부터 수업을 할 텐데 고구려가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졸본성. 그러다가 이대왕 유리왕 때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국내성. 그리고 나중에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위해서 평양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고구려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야기할 때 중앙 집권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중앙 집권 국가라는 것은 중앙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에 권력이 뭐가 된 집중된 국가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 중앙 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 왕위가 세습되는 모습이 보이죠? 아들, 그죠? 그다음에 그 아들, 그죠? 이런 식으로 왕위가 세습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포돼야 돼요? 법. 그렇죠? 법을 뭐라고 그래? 율령. 그렇죠? 율령이 반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체계가 잡히려면 관료들의 등급이 이렇게 마련되어져야 되겠죠. 무슨 조직? 관등 조직. 그리고 국가의 어떤 사상을 전체를 통일했을 때 훨씬 더 국가를 통치하기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종교를 가져오는데요. 어떤 종교를 가져와? 맞아요, 여러분. 시작.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한편 훨씬 더 왕권이 강해지는 방법. 그렇죠. 끝없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 왕을 정점으로 해서 훨씬 더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활동을 통해서 왕권을 뭘 시킨다? 강화시킨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고구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고구려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없고 중요한 파트만 볼 텐데 일단 일대 무슨 왕? 동명성왕. 이분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아이 이런 뜻이죠. 주몽이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어요. 부여의 속담에는 활 잘 쏘는 아이를 뭐라 부른다? 주몽이라고 불러요. 자, 주몽을 다른 말로 동명성왕이라고 부르고요. 이대왕이 유리왕인데 유리왕은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한 왕 정도만 기억하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고구려 왕들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왕은 누구냐면 6대 태조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9대 무슨 왕? 고국천왕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쭉 가서 15대 무슨 왕? 미천왕 살펴볼 텐데요. 관광시험에 미천왕 참 잘 나와요. 뭐 때문에? 313년 낭랑군 축출. 이걸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고국원왕 슬픈 왕이에요. 백제 근초고왕한테 화살 맞아 죽었어요. 고국원왕 슬퍼요. 고국원왕 이후에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한 왕이 누구냐? 고국원왕의 아들 무슨 왕? 소수림 왕인데요. 소수림 왕은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하면서 국가체제를 다시 성립시키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림 왕이 체제를 잘 정비했기 때문에 드디어 19대 무슨 왕? 광개토. 20대 누구? 장수 하면서 5세기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구려에 있어서는 요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랑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넘어가 보죠. 고구려 건국 이야기. 나는 하늘의 자손이고 하백의 외손인 주몽이다. 하백인 누구냐? 맞아요. 주몽의 엄마인 유하의 아버지가 강해신인 하백이랍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14년 문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네. 자, 그래서 나는 천재의 자손이고 하백의 외손이 누구다? 주몽이다. 어디에서 탈출했다? 부여에서. 그래서 어디에 정착했어요? 졸본. 아까 졸본 봤죠? 넘어가 볼게요. 자, 고구려 발전 과정에서 태조왕, 아까 6대 왕이었는데 이 태조왕 때 옥저 정복, 역사책에는 동해 정복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이때 동해도 정복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대 왕 고국촌왕이 보이는데요. 고국촌왕 하면 이 말이 있어요. 부족적 오부가 무슨적 오부로 행정적 오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원래 5개 부족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소노부, 뭐 순노부, 계로부, 전로부, 간노부.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No,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부족적인 오부가 행정적 오부가 됐다는 것은 부족이 부족의 성격을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 행정구역 안으로 포함됐다는 거죠. 훨씬 더 왕권이 뭐가 됐다? 강화된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미천왕, 아까 봤죠? 15대. 그러면 그 몇 대 외워야 돼요?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요. 자, 15대 미천왕은 무슨 군을? 낭랑군을 쫓아냈다. 낭랑군이 뭐였더라? 맞아.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했죠? 한나라, 무제. 한나라한테 망하고 나서 고조선의 영역에 설치된 게 한군현. 한군현 중에 여러 군이 있었는데 물론 4개가 있었죠. 그중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게 무슨 군? 낙랑군. 이게 드디어 무슨 왕 때? 미천왕 때 축출되는군요. 그 다음에 슬픈 왕이에요. 무슨 왕? 고국원왕. 백제가 제일 잘 나갈 때가 4세기 근초고왕인데 백제 4세기 근초고왕 때 화살을 맞아서 죽었어요. 고국원왕. 고국원왕 이후에 고구려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요.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죠? 그 위기를 극복한 왕 바로 누구? 소수림. 소수림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정신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의 정신을 통일하고 그래서 국가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려면 사상을 통일해야 돼. 어떤 종교를 받아들여? 불교를 수용해.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려면 법이 필요해. 뭐를 반포했다? 율령.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인재가 필요해. 학교를 세워야 돼. 시작. 대학. 그래서 소수림왕이 없죠. 뭐라고요? 불교 수용. 뭐를 반포해? 율령 반포. 뭐를 세워? 대학 설립.
소수림왕이 이렇게 체제를 잘 정비했기 때문에 빠바바 무슨 왕? 광개토가 등장하는 거야. 땅을 넓이 개척한 광개토. 광개토 대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물론 땅을 많이 개척한 거죠. 한강 이남은 아니고요. 한강 이북이고요. 그런데 개토 대왕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한 부분이에요. 광개토 대왕 제위 당시에 신라에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는데요. 당시 신라는 이 왜구를 견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한테 찾아가요.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광개토 대왕이 고민하다가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결정하게 되죠. 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라랑 손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그렇죠? 신라를 도와서 이거 보세요. 영락 10년. 참고로 이 영락은 뭐냐? 광개토 제위 당시에 사용했던 연호. 연호는 뭐야? 연도를 그렇죠. 표시하는 거죠. 연도 표시, 연도. 근데 주로 연호는 중국의 연호를 쓰는데 광개토 대왕은 그렇죠.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 연호란 의미는 바로 뭐다? 그렇죠. 국가의 자주성 표현이에요. 우리 국가는 너희들의 속국이 아니야. 우리는 자주국가야. 그래서 연호도 독자적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이러는 거죠. 영락 9년에 신라가 도움을 요청했고 영락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신라를 도와줄 때 가야를 친다요. 그때 주도권이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인데 가야를 왜 칠까? 당시에 가야가 백제랑 왜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야 세력을 쳐버려요. 그러면 가야가 망했다? 망하진 않았지만 세력이 약화되지요. 자, 아참,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라의 어디에서? 신라의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이에요. 호명 그릇인데요. 아니, 신라의 무덤에서 이 그릇이 발견돼. 근데 이 그릇 뒤에 뭐가 있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 오마이갓. 뭘 의미한다? 그렇죠.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대요. 한편 이게 바로 뭐다? 맞아요.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인데요. 중국에 있죠. 이 광개토 대왕 릉비의 내용에 보면 물론 고구려가 어떻게 탄생했고 이런 고구려의 탄생 이야기도 있지만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 지도 보세요. 이 지도는 뭐다? 아, 이게 뭐예요? 고구려의 영토가 여기까지 왔군요. 남한강까지 쫙. 이 지도는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왜? 장수왕은 일단 남쪽으로 진격하려고 수도를 옮겼어요. 여기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몇 년도에? 427년도에. 장수왕이 수도로 옮기니까 백제하고 신라 완전 긴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긴장스러워.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하고 433년도에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남쪽으로 진격했어. 그리고 드디어 남한강까지 다 장악해버렸지. 남한강 하류 어느 지역? 충주. 그리고 여기에 비를 하나 세워. 나는 여기까지 왔어. 무슨 비?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충주가 옛날 지명이 중원인데요. 중원 고구려비를 세워요. 그거는 장수왕의 남한강유역까지 장악한 걸 기념하는 비고요. 남한강유역까지 장악했다는 것은 오마이갓. 장수왕은 바로 뭐야? 한강유역을 다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럼 한강유역에 원래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그래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는 원래 백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는 쫓겨났어. 그래서 수도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천도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백제가 어디로? 맞아요. 웅진으로 가게 되죠. 웅진이 어디야? 공주. 아, 그때가 몇 년이냐? 475년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상세하게 연도까지 적었냐면 이 부분은 시대순으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장수왕의 업적.
장수왕은 475년에 백제 수도 한성. 한성의 다른 이름은 무슨 성? 위례성. 위례성을 함락하고 계로왕, 당시에 백조 계로왕을 죽였어. 백제 계로왕 정말 괴로워하면서 죽었어요. 너무 괴로워. 백제는 이에 수도를 무슨 유역으로? 웅진으로 옮겼지. 웅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장수왕은 자신의 영역을 이만큼 나눠왔다. 그래서 남한강 하류 어디에? 충북 중원. 중원이 어디라고요? 그래요. 어디? 충주에 무슨 비를 세웠다? 고구려비를 세웠다. 중원 고구려비. 무슨 비? 충주 고구려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5세기 고구려의 영토를 한번 볼 텐데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있죠. 참고로 광개토 대왕비도 장수왕이 세웠어요.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세운 게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을 먹고 나서 세운 비가 바로 중원 고구려비, 다른 말로 뭐 충주 고구려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고구려에 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어때요? 쉽죠? 그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거 고구려 발전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여러분 소수림왕, 그 다음 누구였죠? 개토, 그 다음에 누구? 장수. 내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보여줬냐면 이게 한번 시대순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시대수 문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여 이야기 있잖아요. 부여는 이미 아주 예전에 멸망한 것 같지만 부여가 완전히 고구려에 먹힌 것은 494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수왕 이후 무슨 왕? 문자왕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출제되는 바람에 갑자기 황당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부여는 494년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서 장수왕 그 다음에 병합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순서 봤죠?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볼 건 뭡니까? 백제인데요. 백제는 누가 세웠어요? 온조가 세웠죠? 온조는 주몽의 아들인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백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백제 왕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쭉 가시다가 8대 무슨 왕? 고유왕. 이때 백제의 시스템, 체제를 잘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쭉 가시다가 빠바밤 13대 무슨 왕? 근초고. 중요해.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아주 잠깐 기억을 하시고요. 쫙 가시다가 계로왕. 업적이 뭐예요? 그렇죠. 계로왕의 업적은 죽음. 나 죽었어요. 그죠? 계로왕. 그리고 문조왕 때 수도를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백제를 공부할 때는 백제의 수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중점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계로왕까지는 백제의 수도가 무슨 성? 위례성이에요. 한강유역. 그렇죠? 위례성도 위치가 지금 명확하진 않아요. 뭐 몽촌토성, 뭐 풍납토성 그 근처로 해서 주변에 어디까지일 텐데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 부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제의 수도는 어디에 있었어? 맞아요. 서울에 있었어요. 우리가 백제의 역사하면 대부분 웅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 공주. 그리고 어디? 부여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백제가 기원전 18년 정도에 만들어져가지고 물론 이런 18년 건국 연도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지만 백제의 대부분의 역사, 다시 말해서 500년 정도의 백제의 역사는 다 바로 여기 어디?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랐죠? 맞아요. 그리고 문주왕부터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웅진이고요. 쭉 가시다가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로 나중에 이제 옮기게 돼요. 사비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충남 부여예요. 자, 백제 왕들은 이렇게 웅진 시기 때는 우리가 누구를 좀 살펴볼 거냐면 바로 이 왕, 무슨 왕? 무룡왕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비 시기에서는 진짜 중요한데 무슨 왕? 성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됐죠? 네.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백제예요. 이게 백제군요. 그렇죠? 백제는 마한의 작은 국가에서 제가 시작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서 가장 원래 컸던 국가, 힘이 강한 국가가 어디라고 그랬죠? 목지국. 그 목지국을 3세기 고유왕이 병합시켰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왕? 그렇죠. 백제 최고의 왕. 무슨 왕?
근초고왕인데요. 근초고왕 잠깐 볼게요. 빠바바 이게 근초고왕의 업적인데요. 일단 근초고왕은 마한 전체를 다 병합했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누구를 전사시켰다? 맞아.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어요. 그리고 가야에까지 세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 중국의 요서, 여러분 요서가 뭐예요? 이게 무슨 강? 랴오호, 랴오호의 서쪽 요서, 랴오호의 동쪽 시작 요동, 요동 요서 합해서 우리가 시작 요령, 요령. 지금의 랴오닝 아시겠죠?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동진, 중국의 동진 위진 남북조 시대였는데요. 동진 그리고 어디?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했다. 사실 진출했다는 의미를 이 땅을 점령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교류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편 지금 이렇게 칼이 하나 보이는데 이 칼 정말 중요한 칼이에요. 칠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7개의 가지 1, 2, 3, 4, 5, 6, 7 7개의 가지가 달린 이 검은 맞아요. 이 검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백제가 일본에게 준 선물. 물론 일본은 어떻게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친 거라고 그러지만 약간 역사적 논쟁은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이 칠지도가 백제 근초고왕 시기 즈음에 일본으로 준 선물로 기억하고요. 당시에 백제와 누구와의 관계를 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랍니다. 백제와 누구? 왜? 그럼 아까 전에 호명으로 쓴 누구하고 누구 시작 고구려와 신라 칠지도는 백제와 왜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서 우리 침류왕 때 잠깐 불교 수용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웅진 시기의 왕 중에 우리가 볼 왕은 무슨 왕? 무령왕인데요. 이 무령왕 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일단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봐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 다른 말로 무슨 정책? 남진 정책. 몇 년? 427년.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433년 무슨 동맹? 나제 동맹. 하지만 결국 475년 백제의 수도 무슨 선? 함락, 위례성, 함락. 위례성의 다른 말 시작 한성, 함락. 계로왕 죽었어요. 한강 뺏겼어요. 수도를 옮겨야지요. 어디로? 웅진. 무슨 강유역? 금강유역. 여러분은 관광 시험을 치르는 관광 안내자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지리, 지명 관심 가져야 돼. 아시겠어요? 금강유역이 어디? 웅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가서 이런 동맹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그렇죠. 무령왕 이야기, 이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무령왕, 웅진 시기인데요. 이 무령왕은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22개의 담로. 22개의 뭐라고요? 담로. 담로는 뭐냐면 지방에서 뭐 이렇게 뭐 반란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왕족을 이렇게 파견해서 그렇죠? 이 담로를 특별히 설정해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감시하는 그런 특별 행정구역이다. 행정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무령왕 하면 22개의 뭐를 설치했다? 특별한 구역으로서 담로를 설치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무령왕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1971년도에 공주 송산리 구분군에서 발견된 맞아요. 무령왕릉으로 정말 유명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잖아요. 벽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요. 맞아요. 벽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이 아니야.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 맞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 벽돌 무덤, 그 무령왕릉, 그것도 왕릉의 주인공까지 알 수 있었던 그 무령왕릉 아주 대단한 발굴이었는데요. 그 무령왕릉의 주인공 바로 누구? 무령왕. 이것으로 더 유명해요. 하지만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행정구역 바로 뭐? 맞아. 22개의 뭐? 담로.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요.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무슨 왕? 성왕을 볼 텐데요. 성왕은 한 일이 정말 많아요. 수도도 천도하고 어머 국가 이름도 바꿨어. 남부요. 게다가 신라 진흥왕이랑 손잡고 한강을 장악해서 고구려를 밀어내고 빠바밤 엄청 중요해. 게다가 일본의 불교도 전파시켜줬어. 한번 볼게요. 자,
봐요. 성왕인데요. 성왕은 다시 한번 백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부흥의 꿈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왕으로 중요한데, 자, 일단 수도를 어디로? 사비로. 사비는 충남 어디? 부여인데요. 부여로 천도했어요. 나라 이름도 바꿨어요. 남부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참 부여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요. 왜?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 주목 어디서 왔죠? 부여. 응? 그리고 백제 있잖아요. 백제 어디서 왔어? 고구려. 하지만 백제의 뿌리는 어디야? 부여. 다시 말해서 고구려하고 백제의 모든 뿌리, 모든 근원은 다 어디야? 시작! 부여. 중요해. 그래서 부여가 여러분. 부여는 무슨 강 유역에 자리 잡았었죠? 송화강.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남쪽이 부여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뿌리는 부여다. 남쪽이 부여. 남부여. 아시겠죠? 그 다음 신라와 고구려를 공격했다. 맞아요. 신라 진흥왕이랑 손잡고 드디어 고구려를 한강 유역을 빼앗았어. 신라하고 백제하고 손잡고.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했어. 554년 충북 옥천 땅에서 관산성 전투. 성왕 죽었어요. 신라 진흥왕이 한강 다 차지해버렸어요. 554년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 그 전투로 인해 가지고 신라하고 백제의 동맹이 433년에 맺어졌다가 이후에 554년, 다시 말해서 약 한 몇 년이에요? 120년 아니에요? 120년간 낮의 동맹이 그때 어떻게 돼? 빠바밤 깨져버렸어요. 이후 백제는 늘 신라를 막 공격하죠. 이후에. 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백제에 관한 이야기도 다 마쳤는데요. 백제 이야기는 다시 말하지만 수도가 바뀐 순서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성? 위례성, 그 다음에 무슨 성? 웅진성, 그 다음에 무슨 성? 사비성. 이렇게 순서로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제 위례성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초고, 웅진 시기에서는 누구? 시작! 무령. 그 다음에 사비 시기 성왕.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여러분. 신라 가볼게요. 신라 너무 많아. 왜? 신라 100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다 배울 필요가 없고, 일단 신라를 세운 사람 누구? 박혁거세. 기억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요. 쭉 가다가 우리가 볼 왕은 17대 내무왕. 이 내무왕이 바로 그거잖아요.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2대 누구? 지증. 이거 6세기 여기부터가. 신라 하면 6세기가 중요해요. 6세기. 고구려는 시작 5세기. 백제는 시작 4세기 근초고왕 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6세기 누구? 지증왕. 그 다음에 누구? 버풍왕. 그 다음에 진짜 배신자 누구? 진흥왕.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신라는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상대와 중대와 하대로 나누는데요. 신라 상대가 여러분 진덕 여왕에서 이렇게 끊겨요. 선덕 다음에 누구? 진덕. 그 다음에 신라 중대가 무열왕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무열왕이 바로 누구냐면 맞아요. 김춘추. 그 다음에 무열왕계 자손들이 쭉 왕위를 세습하다가 이 해공왕 때까지 해서 신라 중대로 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선덕왕부터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가 바로 신라 하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의 신라는 신라 상대 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자, 가보죠. 신라의 발전 과정인데 일단 무슨 왕이 보여요? 맞아, 내무왕. 누구한테? 광개토 대왕한테 뭐라고? 도와주세요. 왜구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좋아요. 내무왕이 중요한 없죠. 고구려 지원으로 왜구를 격퇴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 신라는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세습하다가 이때부터는 뭐야? 김. 그리고 여러분 신라의 왕호는 여러 번 변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내무왕 때
대군장을 뜻하는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일단 기억만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 들어와서 지정왕,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이때부터 국호가 뭐야? 신라. 마리깐에서 뭐로? 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무승국, 종복, 우상국, 울릉도 및 독도가 이때 포함되는 겁니다. 지정왕, 몸이 등치가 무지하게 컸다 그러죠? 무지하게 커서 부인을 못 구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신하들이 너무 긴장했어. 어떻게 우리 왕에게 부인을 구해줘야 되는데 너무 등치가 커. 그래서 신라의 신하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인을 구하는데 어디서 뭘 봤지? 맞아, 엄청 큰 똥이 있네, 똥. 아, 똥이 너무 커. 근데 말똥, 소똥 아니고 이거 분명히 사람 똥인데 옆에 농부가 있었어요. 이 똥 누가 쌌어요? 어떤 여자가 싸던데요. 아, 그래? 어디로 갔어? 막 찾아가 봤지. 진짜 큰 여자가 있었어요. 똥 큰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무슨 왕? 지정왕.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왕? 버풍왕. 그렇죠? 불교 공인, 율령방포. 공인이에요. 수용은 5세기. 신라는 불교를 수용한 시기와 공인한 시기가 달라. 귀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공인이 돼요. 그리고 법을 반포하고요. 금관가야 정복 있죠? 여러분 다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고 한강유역. 아까 누구랑? 맞아, 백제의 성왕. 그렇죠. 한강유역 장악했고 그리고 진흥왕 백제 성왕 죽인 배신죠. 그리고 무슨 도를 개편했다? 화랑도 개편. 이 부분 다 상세하게 다시 할 겁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여러분. 빠바밤 촥 넘어갑니다. 자, 뇌물 마리깐. 신라 17대 왕인데요. 뇌물 마리깐 이전에는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세습하다가 이때부터는 뭐야? 김씨만 왕위 세습했어요. 그리고 왕호가 무슨 간? 마리깐, 대군장을 떴대요.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깐, 왕. 좀 이따 또 한번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뭐라고? 마리깐.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했죠?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알아요?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반복돼서 나중에는 머리에 팍팍팍 박힌대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치다가 제 목소리가 기억난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내용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신라의 무슨 왕? 지정왕인데요. 아, 지정왕 때 국가 이름을 무엇으로? 신라로.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을 이때부터 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국을 정복할 때 사자를 동원했잖아, 사자. 사자를 울릉도에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우상국 정복했잖아요. 이 우상국 안에 울릉도 및 부속섬인 독도가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에 보면 지정왕 13년 이런 거 나오죠. 에? 우상국 정복 이야기가 나와. 그때 무슨 왕이 나와? 지정왕 나온다고.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라 왕호가 이렇게 변하는데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깐, 왕 이렇게 갈수록 왕권이 어떻게 돼?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사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주로는 이런 뜻이래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을 때 떡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떡조각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야 이거 한번 물어봐라. 앙. 야 너 이빨 개수 많구나. 네가 야 왕 해라. 왕권이 강할 때야 약할 때야.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왕권이 뭐하다?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신라의 왕호가 아닌 것은 1. 거서간 2. 차차옹 3. 마리깐 4. 대대로. 대대로? 그게 답이야. 그건 고구려 관직이거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버풍왕입니다, 여러분. 버풍왕은 이렇게 율령을 반포하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불교 공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나 수용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수용 시기와 그렇죠. 공인 시기가 일치해. 근데 신라는 달라. 수용은 5세기, 공인은 몇 세기? 6세기. 귀족들이 무지하게 반대했거든.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을 때 무슨 피를 쏟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흰 피가 호로록 놀랄만한 일이죠.
네. 자, 불교 공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가야 병합? 금관 가야 병합. 여러분 가야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원래 가야의 전기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김해의 금관가야가 쥐고 있었는데 이 김해의 금관가야가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외국 격퇴할 때 김해의 금관가야가 한판 두드려 맞았었잖아. 근데 망하진 않았거든.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었어. 그리고 주도권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김해의 금관가야가 망하는 건 바로 뭐다? 맞아. 신라의 버풍왕 되겠습니다, 여러분. 532년이에요.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다음 신라 무슨 왕? 바로 진흥왕 시기입니다. 진흥왕 시기. 영토가 많이 차지했네. 예? 북쪽으로 여기 함경도로 가서 한강 다 드시고 진흥왕 때 맞아 대가야가 이때 병합돼요. 여러분 이런 비를 뭐라고 그래요? 진흥왕 순수비다. 직접 가서 세운 비고요. 참고로 마원영비, 황초롱비, 북한산비 그리고 창녕비는 순수비인데 이게 단양적성비는 직접 가서 세운 비가 아니라고 그래서 순수비에 빠져요. 이까지 구분해야 돼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진흥왕의 업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화랑도를 개편했는데 원래 화랑은 신라에 있던 청소년 조직이에요.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예도 연마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애들은 이제 추천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 했는데 이 화랑도를 진흥왕은 아예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이 화랑도가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화랑도를 개편한 왕 바로 누구다? 진흥왕이에요. 화랑도를 조직한 게 아니라 뭐라고? 개편.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한 이야기는 이제 너무 잘 알죠? 맞아요. 백제의 무슨 왕과 성왕과 연합했었다. 하지만 또 백제를 공격해서 자기 혼자 한강을 더 차지했네. 무슨 전투? 554년 관산성 전투. 그리고 진흥왕 때 무슨 가야를 정복했죠? 대가야를 정복해요. 562년도에. 그래서 가야 세력은 완전히 신라에 다 병합하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해서 신라 다 끝났고 이제 가야 볼 텐데 신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그 왕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17대 무슨 왕? 내무랑 이야기 기억나죠? 김씨, 마립간, 신라한테 도움을 받아 외국 격퇴.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세기로 들어와서 똥큰 여자랑 결혼한 지증. 그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파하고 금관가야를 정복했던 버풍. 배신자인 진흥왕. 이런 순서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가야 마무리해서 볼게요. 여러분 가야는 여러 개의 가야가 있었는데 초기에 여러 가야 중에 그렇죠? 주도권을 장악한 가야는 김해의 무슨 가야? 금관가야였어요. 김해의 금관가야는 원래 일본에다가 철 팔아먹고 저기 낙랑군이 망하기 전에도 낙랑에 철을 팔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했는데 낙랑군이 313년 미천왕한테 멸망하면서 일단 약해졌어요. 그런데 또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외국 격퇴할 때 그때 또 한 번 팍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정기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김해의 금관가야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려요. 망한 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쪼그라들었다고 그랬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망한 건 언젠데? 망한 건 532년 신라의 무슨 왕? 버흥왕.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관가야가 이렇게 낙랑군 없어지고 그래서 무역으로 쇼크받고 고구려 침입해서 약화됐어요. 그러다가 이 김해의 금관가야가 이동이 돼. 고령의 무슨 가야로? 대가야로 이동이 돼. 이 대가야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맞아요. 신라의 무슨 왕에게? 그래요. 진흥왕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가야의 역사가 신라의 병합됨으로써 가야도 끝이 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철도 우수한 철기 문화와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한 나라였죠.
하지만 정기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김해의 무슨 가야? 금관가야가 신라의 무슨 왕에게 시작 법흥왕에게 532년에 멸망. 이후 주도권 고령의 대가야 누구한테? 신라 무슨 왕? 진능왕. 몇 년? 562년 뭐 시작 멸망. 여기까지 여러분 가야는 기억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교재의 중요한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내용이에요. 항상 교재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재가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저는 수업을 통해서 교재를 풀어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업을 제가 할 때는 수업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재를 찬찬히 살펴보면 저의 모든 내용이 교재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왜? 어차피 이 교재 제가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다음 가겠습니다. 고구려 발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태조왕 때 이야기, 옥저 정복한 이야기, 고국천왕 때 부족적인 오부, 행정적 오부라는 거,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했다. 낙랑군이 평양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가 무슨 강유역? 대동강유역이죠. 대동강유역 확보한 이야기. 그리고 고국원왕에 죽었고 그 위기를 무슨 왕이? 소수림 왕이 극복했다. 무엇을 하면서? 율령반포, 불교 수용, 대학 설립. 자, 체제를 다 정비했어. 나가자! 광개토! 활발한 정복사업. 하지만 한강 이남은 아니야. 이북!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어. 그리고 뭐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영락. 광개토 대왕 제위 1년, 영락 1년. 광개토 대왕 제위 2년, 영락 2년. 광개토 대왕 제위 3년, 영락 3년.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할 때가 영락 10년. 그때 연도는 서기 400년.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진정책, 수도 평양 천도했고요. 아시겠죠? 네, 남진정책을 위해서.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체결했다. 한 번 더 연도 시작! 433년. 내가 왜 계속? 여기 연대순 시험이 너무 잘 나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장수왕이 한강유역, 남한강 차지하고 나서 무슨 비?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장수왕 다음 문자왕 때 부여를 복속했다는 거. 여러분 부여가 이때 병합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백제 부분에서는 다시 고이왕, 이때 율령 반포하고 목지국 병합한 이야기 있고요. 근초고왕 때 마한 전체 병합. 그리고 요소, 산둥, 일본의 규슈의 진출. 이 진출은 그 지역까지 영역을 다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류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려 공격, 고국원왕 전사.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다시 할 건데요. 지금 그냥 잠깐 기억해 주세요. 백제 근초고왕 때 고홍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역사책 뭐를 서기를 편찬했다는 내용은 어차피 문화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침류왕 때 불교 수용 부분이고요. 넘어갑니다. 웅진식이죠. 무령왕 22개 뭐? 담로. 반란이 일어날 만한 지역에 설치한 특별행정구역. 담로. 무령왕 하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무령왕 릉. 관광자원해설에 여러 번 출제. 자, 그 다음에 성왕, 사비천도. 사비는 어디예요, 여러분? 부여. 국호를 남부여. 그리고 여러분 성왕 때 22부의 실무관청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려. 이게 22개 담로인 줄 알아. 담로는 지방행정구역이고 이거는 중앙행정, 그죠? 중앙이고 중앙정치조직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와 지방을 정비했다. 이걸 다 외우지는 말고 이런 건 눈으로 체크. 이런 것도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왕 때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불교를 전파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고대 문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6세기 성왕 때 놀이사치계를 통해서 불교를 일본에 전파한 내용은 고대 문화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죠?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을 장악했다. 신라 배신했다.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 시험에 아주 너무 잘 나와. 2016년 특별시험, 2016년 정기시험 다 출제. 낮의 동맹은 깨졌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신라 갑니다. 내무랑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구 격퇴했고 그 다음에 마리간이라는 칭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왕, 신라,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우상국 정복. 우경 부분 있죠? 서로 경작하는 부분은 나중에 고대 경제 파트에서 간단하게 다시 언급할게요.
그다음 법홍왕, 율령반포, 불교공인, 금강가야정보. 여러분 여기도 하나 기억해 볼까? 이게 여러분 관광통역시험 중에서 그 시험 말고 국내 여행사 시험 있죠? 국내 여행사 시험에서 이게 또 출제된 적이 있대요.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관광시험은 일반 국사와 내용의 흐름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용의 흐름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진 않아. 그런데 뭐가 달라? 출제 경향이 남달라, 여러분. 네, 그래서 관광 국사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이 건원이라는 뭐를 사용했다? 연어를 사용한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고 한강을 장악했고 고령의 무슨가야, 대가야 병합한 것,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교재 내용이 좀 더 있군요. 참 가야 들어가겠습니다. 가야는 뭐죠? 낙동강 하류에 뭐야? 변환해서 성장해서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김해의 무슨가야, 금강가야. 누구에게? 법홍왕에게.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누구? 고령의 대가야. 누구에게? 진흥왕에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 중요한 내용 다 끝났어요. 여러분 수고했고요. 마무리해서 저랑 또 팍팍 다져야죠. 핵심 개념 다지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줄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탁 하고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상당히 도움되죠? 맞아요.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마지막 정리를 팍팍 잘 하셔야죠.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맞아요. 교재를 펼치고 줄을 긋고 실전 문제 풀이를 한다. 이게 여러분의 공부에 그죠? 한 단원씩 한 단원씩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렇죠. 엄청 잘하시겠죠. 자, 1번입니다.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왜를 격퇴했다. 누구? 내물왕. 완전히 기억했죠. 낙랑군을 공격했다. 누구? 고구려의 미천왕.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신라의 왕이 누구야? 시작. 지증왕. 넘어갑니다. 무순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해서 고구려의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 시작. 소수림. 고구려 공격을 받고 약해졌어요. 김해의 금관가야. 고구려와의 신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있는 기록물과 동시에 무슨 그릇? 호명그릇. 호명그릇 뒷면에 신라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그릇 뒷면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있어. 자, 그 다음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세운 비 중원 고구려비. 성왕은 웅진에서 어디로 천도했죠? 사비. 사비가 지금의 어디? 충남 부여. 그러면 웅진은 어디? 충남 공주. 내가 이런 걸 왜 자꾸 중시하는 줄 알겠죠? 관광시험이에요, 여러분은. 광개토 대왕 시기에 사용한 연호는 시작. 영락.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다 했어요. 삼국과 가야 여러분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다가 처음 포기할 때가 언제요? 선사시대 막 구석기 신석기 재밌어. 페이창 여기 있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쉽네. 그러다가 여러분이 딱 실망을 할 때가 언제부터? 이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막 왕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막 실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뭔가 저랑 수업하면서 자신이 생겼을 것 같아요. 큰 흐름의 축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큰 축. 아시겠어요? 그거를 정확히 잡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3강 삼국과 가야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4강 남북국 시대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